흔히 매뉴얼이라고 하면 틀에 박힌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일은 번거롭고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하지만 장차 크게 될 회사와 이미 선두에 선 기업은 알고 있다. 매뉴얼 하나면 복잡한 일이 간단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수십 년간 이 공식은 변한 적이 없고 변한 것은 오직 그거 나도 안다. 라는 흔한 착각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조직의 리더 혹은 가정에서 가장 막막할 때가 언제인가요? 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막막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디즈니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될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래? 라고 묻습니다. 리더가 비전으로 조직을 하나로 묶는다는 전형적인 틀을 만들어낸 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을 잘못된 사례로 쓰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직원에게 다짜고짜 비전만 강요하는 비전형 리더,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형 리더. 하지만 디즈니는 다릅니다. 세상에 행복을 준다처럼요.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 비전에 하우투를 연결하며 교육, 매뉴얼, 경험 설계 구체화에 힘을 씁니다.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그것에 가까워지는지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일반적인 사장님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한 직원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디즈니는 능력 있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알바, 즉 캐스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디즈니랜드를 방문해보면 퍼레이드 직전 직원들의 박수를 시작으로 모든 인원이 함께 박수를 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관례가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이었죠. 퍼레이드 시 로프를 설치하는데 아이들이 로프에 매달려 다치거나 뒷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 인명사고가 번번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겠죠. 줄에 매달리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이런 말로 매뉴얼을 만든다 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캐스트들의 목소리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매뉴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효율도 최악이겠죠. 여기서 디즈니는 손을 못 쓰게 하자 라는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냅니다. 여러분, 곧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이 말에 불쾌할 일도 없고 직원의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더라도 모두가 박수를 친다면 주변 모든 고객들이 따라서 박수를 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손은 박수를 쳐야 하고 로프를 잡을 일이 생기거나 앞사람들을 밀어낼 일이 없는 겁니다. 신입사원, 목소리가 작은 사원, 일의 본질을 모르는 사원을 비롯해 적은 인원으로 손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 매뉴얼은 사람의 차이를 줄이고 성과의 편차를 좁히는 도구인 거죠. 이런 상황별 대사 카드는 어디에서나 매뉴얼로 필요합니다. 퍼레이드나 행사 직전에는 곧 시작입니다. 박수로 함께 맞이해볼까요? 민원의 경우에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안내의 경우 찾으시는 게 이게 맞나요? 여기 오른쪽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지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매뉴얼이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많은 매뉴얼을 경험했을 텐데요. 그 중에는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들이 더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째,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둘째, 순서, 결과의 기준이 애매한 것. 이것과 이것은 언제 하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 MZ라고 구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9월까지 이 일은 꼭 끝내줘야 해. 자, 이 얘기를 듣고 미션을 이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사장의 무능함을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요. 기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9월까지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15일까지는 마무리해주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17일날 끝내보자. 더 비슷한 예시로 우리 이번 달은 매출 좀 올리자. 화장실 좀 깨끗하게 청소하자. 얘들아, 손님에게 인사 잘하자. 규칙이라고 하기엔 몇 번을 말해도 성과가 나오거나 지켜질 일이 없을 겁니다. 순서도 없고 마무리도 없는 이런 말을 뱉어놓고 잘 안 된다고 열을 낸다면 앞서 말했듯 무능함을 증명하는 일일 뿐이라는 거죠. 매뉴얼을 도입하려면 먼저 작업을 분석하고 순서를 정해야겠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 말하지 말고 청소 매뉴얼을 순서를 매겨 처음 보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인사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할 것이고 자주 오시는 분, 처음 보는 분은 어떻게 다르게 인사할 것인지,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분께는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게 안내할 것인지 등 여기서의 핵심도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 디즈니의 사원 교육법이 적혀있는 하우투에서는
2대 6대 2 법칙을 준수하는데요. 이건 파레토 법칙처럼 요즘도 관통되는 법칙이죠. 20%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사람과 60%의 중간 평범한 사람, 그리고 20%의 하위 실적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위 20%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매뉴얼로 100% 효율을 내는 것이 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 개인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 전체의 평균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죠. 사람마다 일을 배우는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예컨대 제가 아끼는 직원을 믿고 다른 업무의 회사에 배치했을 때 일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 저의 시스템 안에서는 천군만마였지만 그는 일을 배우는 게 유독 느린 편이었기 때문이죠. 하위 20%의 사람들 중에서도 세 가지 유형을 바로 잡아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을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대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이건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스트레인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욕과 자신감은 없고 한가한 상태를 오히려 좋은 일로 여깁니다. 꿀 빨지 않으면 그 일은 힘들다 라고 결론을 내리며 성취감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상태죠. 해결책은 냉정합니다. 더 세밀한 매뉴얼과 단계별 성공 경험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해주면 변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성공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디스가리드. 규칙을 업신여기거나 대충 배강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개인적 판단으로 룰을 무시하거나 수정해버려서 시스템의 균열을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응대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이 흔들리곤 합니다. 해결책은 규칙의 투명성과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룰이 왜 존재하는지, 위반 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존의 룰을 모욕하거나 어기는 사람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셋째, 마인드리스. 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왜 이 절차가 필요한지 모른 채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익숙함이 곧 사고의 정지로 이어지는 상태죠. 해결책은 목적 제공과 연결입니다. 절차의 의미, 고객 경험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면 단순 반복을 넘는 행동이 나옵니다. 목적을 잃은 반복은 그저 시간 때우기니까요. 이 세 가지 유형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사회 구조와 교육 정책은 편안함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조직 운영에서는 다양한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탈락시켜야 할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기를 나눠주고 조직의 전력으로 만드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탓하면서 멈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적이 물밀듯 들어오는 전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무기를 줄지 판단하고 배치하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인 거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첫날 A는 꼼꼼히 청소합니다. B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대충 하고요. C는 앞사람이 깨끗하게 해서 패스합니다. 다음날 A는 여전히 꼼꼼히 청소합니다. B는 오늘은 바빠서 대충 합니다. C는 자신의 입장에서 깨끗하다며 또 패스합니다. 자, 이 B와 C는 앞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A는 늘 꼼꼼히 했지만 딱히 꼼꼼히 할 필요가 없겠다 느낍니다. 한두 사람의 영향으로 잘하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소 품질선을 만들어서 편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미달 시 즉시 재시행하는 매뉴얼까지 포함시키면 좋겠죠. 이처럼 매뉴얼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누가 해도 같은 수준을 보장해 진짜 창의적인 사람들을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름 육상부였거든요. 매일 오전 6시에 운동장을 뛰고 훈련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으면 그때 동급생들이 등교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육상부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거긴 육상부는 없었고 대신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처럼 저는 늘 나와서 운동장을 뛰고 축구를 했는데 오히려 같은 축구부 선후배들이 이상한 놈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 뒤 저는 기존의 습관이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이전 육상부에서 저는 하위권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전학을 온 뒤로는 단거리, 장거리 모두 좋은 기록을 내는 사람이 되었죠. 당연히 어린 마음에 얼굴에 미소와 승천하는 어깨는 어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어린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환경에 적응하는 나는 이제 점점 약해지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 기존 육상부였던 친구들은 훗날 육상이 아니더라도 각기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 운동선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균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바꾸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내가 동네 장사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제주도 같은 특수한 상권에서 마케팅 싸움을 해서 똑같이 1등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은 그 환경이 우수한 편인지 그리고 그 우수한 환경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랭크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마인드리스로 인한 악순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업무를 적응합니다. 두 번째, 같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사고가 정지합니다. 네 번째,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러다 그 직장은 내게 맞지 않다며 이직을 하기도 하지만 이직은요, 내가 최상의 인력일 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개뿔 적응도 못하고 존경도 못 받는데 이직하는 건 도망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서 떠난다는 걸 그렇게 위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장도 마찬가지죠. 그 인력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없다면 그 능력을 탓하기 이전에 매뉴얼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자,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을 닦는 일을 시킨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A와 같은 직원은 아마 잘 닦을 겁니다. 그러나 B와 C는 그렇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냥 자르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사수라면 손님이 있는 자리 없는 자리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닦으라는 매뉴얼을 먼저 줄 겁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청결 유지? 그 테이블에 앉을 손님이 깨끗하면 좋아할 테니까? 그럼 거기서 진짜 정의를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테이블을 열심히 닦는 네 모습을 보며 가장 기뻐하는 건 다른 테이블에서 널 보는 손님이다 라고 말이죠. 매뉴얼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건 비단 의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뉴얼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그것이 점차 퍼져서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니까요. 그리고서 고마운 시스템을 적용하면 됩니다. 디즈니랜드에는 이 고마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사진을 찍어주고 안내를 해주는 것.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서 칭찬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진을 찍으려는데 부탁하기 민망해서 고민하는 고객에게 찍어드릴까요? 하는 직원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이드북을 손에 들고 두리번거리는 고객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마디 말을 건네고 안내하는 직원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줍고 찍고 해주는 것, 이 세 가지 매뉴얼을 인지만 하고 있어도 조건반사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레스토랑으로 비유를 하면 주차 안내, 변수 응대, 식사 설명,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도와드릴까요? 음식에서 뭐가 나왔나요? 제가 음식 설명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한마디는 관심이고 그 관심조차도 매뉴얼에서 나온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효능감으로 인해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좋아지겠죠. 고맙다는 말을 매일 듣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일도 좋아지고 심지어 더 잘하려는 욕구가 생겨서 손님과 직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될 기회 또한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의 직원과 직원이 함께 일을 하면 당연히 마인드리스와 마인드리스의 만남과는 차원이 다른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즉 이것이 금묵자흑입니다. 그런데 너무 정형화돼서 로봇 같다고 느낄 것 같은데. 매뉴얼은 고객 응대나 서비스를 획일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작업의 개인차를 줄여서 오롯이 본 업무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이것 또한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치를 만들기 위함이죠. 아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어느 조직에나 있는 2대 6대 2 법칙은 상대적입니다. 결국 이에 해당하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부족한 이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끌어올림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2대 6대 2 법칙으로 팀원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에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면 그 업장 혹은 그런 기업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합니다. 디즈니의 조직력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마련하는 업무 목표는 40%, 매뉴얼은 60%. 디즈니는 언제 가더라도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고 전 직원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혹은 마감 중에 좋았던 일, 새로운 발견, 놀라운 일에 대해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지적과 문제점만을 논의할 게 아니라 좋았던 일을 더 많이 말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개선점을 자유롭게 나누는 겁니다. 가령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 얼음물을 들이면 싫어하는 손님이 계셔서 얼음 빼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좋아하셨다라든가, 같은 공간에서 일해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조직이라면 서로 더 면밀히 할 수 있고 존중하게 되어 조직은 더 끈끈해지는 거죠. 나아가 왜 이 일을 하는지라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아까 에어컨 때문에 얼음물을 기피하는 손님이 고작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회유해보는 것도 좋겠죠. 얼음을 아예 빼는 건 좀 그러니까 2개로 줄여볼까? 그럼 그날 아무도
얼음물이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꺼냈다며 서로 칭찬을 하고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조례, 종례, 직장에서의 사장의 연설,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말고 그 시간을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한다면 그곳의 조직력은 급여와 복지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자 같은 존재,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자 역할을 맡아주는 사람이 토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주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사람을 필두로 직장 내에서 독서 모임이나 운동 모임을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급여 인상보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직원 스스로 나는 도움이 된다 라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자연스레 그들은 스스로 더 많은 연봉을 추구할 능력이 될 테고요. 덩달아 이직률은 감소하겠죠. 반감이 줄어드는 피드백을 주로 사용하고 퇴직과 이직을 두려워하기보다 잘 떠나게 하는 매뉴얼이 더 필요합니다. MZ세대의 직원들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자율성을 주되 객관적 기록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줘야 합니다. 이것을 병행하면 반발도 줄고 결과도 담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리더 자신의 관리일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직원은 리더의 기분, 언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리더가 늘 화를 내서 조직이 운영되는 건 직원 관리가 아니라 공포 통제가 되어버리니까요. 사장이 기준을 어기면 직원은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직원 관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사실 직원들의 능력 부재가 아니라 그 조직의 구조 부재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디즈니가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이유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약 네가 지금 있는 무리에서 가장 뛰어나다면 그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곳은 너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